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강호기업입니다. 원제는 강호기업, 영어명은 Temple of Red Lotus. 1965년 서중갱 감독 작품으로 후일 감독이 된 신강이 극본을 썼고 장철이 기획을 했으며 또 도중에 등장하는 노래 작사도 했습니다. 출연은 왕우, 진평, 전풍, 곡봉, 진홍열, 풍보보 등이며 능파가 특별 출연을 합니다. 광원 표국의 표행, 척후를 맡은 표사가 길에 포박된 채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표행이 그를 피해 지나는데 복면을 쓴 무리들이 나타나 습격을 합니다. 어느 틈엔지 시체로 가장하고 있던 사내도 일어나 합세하고 표사들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청년 무사 계무가 표사들을 도와 복면의 무리와 맞섭니다. 그러다가 한 복면인이 던진 표창을 맞고 쓰러지죠. 표사들이 모두 죽고 표두만이 목숨을 건져 간신히 피하자 복면의 무리들은 표물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강호기업이라 불리는 홍고가 나타나 계무를 치료해 줍니다. 정신을 차린 계무는 홍고에게 자신은 10년 전에 양친이 살해되었고 남은 가족은 당시 외출했던 고모뿐인데 지금의 행방이 묘연하며 자신은 사부의 구원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무술을 익혔지만 당시 너무 어렸기에 누가 원수인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어릴 적 정혼 여인 감가보의 딸 감연주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밝힙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홍고의 표정이 변하지만 계무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홍고는 그의 몸에 박혔던 용 모양 손잡이의 표창을 건넵니다. 계무는 홍고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귀여운 소녀가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감가보에 간다. 감룡대업을 뵈러.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아하, 아저씨가 우리 고모의 정혼자로군요. 감가보에 도착하자 할머니를 비롯하여 고모, 또 주인이자 연주의 부친인 감룡, 삼촌 감호 등이 그를 맞습니다. 계무가 쉬러 들어가자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계무가 토행을 습격한 복면의 무리, 실은 감가보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감가보는 정의를 수호하는 강호의 명문으로 사악한 홍련파 무리가 진짜 표행을 습격하여 표물을 빼앗고 자신들이 표국 사람으로 변장하여 이동할 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무가 선악을 오인하여 우연히 끼어들었고 감가보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혼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한편 간신히 목숨을 건진 표두는 홍련사에 가서 혼절합니다. 그는 실은 홍련사의 가짜 승려 지원이었습니다. 그의 사형 지원이 무리를 이끌고 감가보로 습격하지만 무공이 딸려 쫓겨나고 맙니다. 며칠 후 계무와 연주의 혼례가 치러집니다. 혼인 첫날 밤 다시 홍련파가 습격하지만 또 쫓겨나고 맙니다. 특히 활약을 한 것은 연주 올케의 동생인 두장. 그는 감룡의 제자로서 연주에게는 사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실은 남몰래 연주를 사모하는 터라 그녀가 흘린 손수건을 몰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연주의 아버지와 삼촌은 홍련파에게서 빼앗은 돈을 본래의 주인인 광원 표국의 국주 이광원에게 돌려주러 갑니다.
저희 집안은 강호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련파의 짓이었다니. 그들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도 힘을 다해 돕겠소. 이국주는 고마워하며 인사를 합니다. 한편 연주와 무공 연습을 하던 계무, 용 모양 손잡이의 표창을 보고 놀랍니다. 이건 내가 도적들과 싸울 때 맞은 표창이야. 그렇다면 장인어른이 도적이로군. 나는 더 이상 도적의 소굴에 머물 수 없어. 원수도 찾아야 하고. 그러니 함께 집을 떠나자. 연주가 고개를 흔듭니다. 감가의 무공을 배우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만약 떠나려면 고모,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와 비밀을 해서 다 이겨야 해요. 그래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이 기회야. 다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은 집을 나섭니다. 그들을 올케가 막아섭니다. 무공이 약한 계무가 위기에 몰리지만 연주가 표창을 던져 구하고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둘째 관문 고모가 막아섭니다. 고모는 두 사람을 가볍게 제압하고는 오히려 연주에게 몰래 음양검법의 구결을 알려줍니다. 이 검법을 조금만 빨리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남편은 내 아버지를 이겼지만 할머니의 용두장에 맞아 죽었단다.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기에 두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셋째 관문, 어머니가 창을 들고 기다립니다.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실력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며 사위 계무를 쓰러뜨리고 딸 연주를 공격하지만 일부러 창을 빗나가게 찌릅니다. 그리고 폐물을 던져주며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넷째 관문, 가장 무서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모에게 전수받은 음양검법으로 맞서지만 역부족입니다. 다시 눈물로 애원하는 계무와 연주. 할머니도 결국 둘을 보내줍니다. 두 사람을 소령이 따라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간신히 떼어놓고 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두장이 두 사람을 막아섭니다. 질투의 화신이 된 그의 공격은 매섭습니다. 계무가 쓰러지고 두장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연주가 남편을 죽이면 나도 자결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칼을 대자 두장은 길을 비켜줍니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은 백년사라는 절에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절은 홍련사의 집으로 법원의 사제인 법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공을 지녔지만 향화객들에게 독이 든 차를 권하고 젊은 여인은 생포하여 놀이개로 삼는 호색한이었습니다. 계무와 연주 두 사람의 차에도 독을 탔죠. 그때 홍고에 짧은 화살, 단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찬에 독이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칼을 빼어들고 사방을 경계하는데 지하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지하 밀실에 갇혀있는 여인들을 구하는데 홍련파의 무리들이 덤벼듭니다. 표두로 변장했던 지원을 알아본 계무가 당신은 그때 그 표도? 라고 묻자 우리는 실은 산적이야. 감룡이 우리가 노략질한 돈을 빼앗아갔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지만 연주는 기관에 묶이고 계무는 표창이 옷에 박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잡혀왔던 여인이 연주를 올가맨 기관을 해제하여 다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위기에 처하자 홍고가 암기를 던져 구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편지를 줍니다. 연주에게는 한사소관, 남의 일에 나서지 마라. 계무에게는 승무보고, 무공을 닦아 원수를 갚아라. 계무가 연주를 도닥이며 말합니다. 이제 보니 장인은 진정한 영웅이시군.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무공을 닦아야겠어. 떠나는 두 사람을 지붕 위에 홍고가 지켜봅니다.
왕후의 아주 초창기 작품이자 당시 상당한 흥행을 거둔 영화입니다. 또 쇼브라더스의 무협영화의 붐을 이끈 작품이기도 하고요. 강호기업은 같은 해 개봉한 원앙검역과 1967년에 제작된 금검은구등 총 3부작입니다. 아마도 왕후가 나열보다 하수로 나오는 유일한 영화일 듯 싶습니다. 강호기업은 평강불초생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상계연의 소설 강호기업전이 원작입니다. 상계연은 나중에 대도왕호, 담사동, 곽원갑 등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근대 협의 영웅전도 발표했습니다. 그의 소설 강호기업전은 수차례 영화화되었는데 1928년부터 1930년까지 16부작인 화소홍련사가 있습니다. 중국 명성영편공사 제작으로 장석천이 감독을 했고 정서추, 하패진, 탕걸 등이 출연합니다. 1950년 화소홍련사는 진환문이 감독을 했으며 조단화, 우소추, 곽수진, 석견 등이 출연합니다. 또한 1956년부터 59년까지 강호기업 신화소홍련사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4부작은 왕천림 감독으로 능파가 출연합니다. 1963년에는 상하집 2편으로 제작된 화소홍련사가 있습니다. 감독 각본을 능훈이 했고요. 배우 능훈과는 다릅니다. 조달화, 우소추, 소방방 등이 출연합니다. 이때 무술지도는 소하자로 유명한 원소전이 맡았습니다.